남이 옆에서 야, 너 입냄새 나. 그럼 괜히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또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제니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냄새, 구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왜 갑자기 입냄새에 관심을 갖게 됐냐고요? 그거는 요즘 제가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는데 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특히 KF94를 제가 착용을 하는데 제가 숨 쉴 때마다 그 냄새를 제가 다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 냄새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입냄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유제품 뭐 이런 거 많이 드실 때 입냄새가 많이 나지 않나요? 또는 마늘 또는 양파 이런 파 종류 먹었을 때도 구취가 더 많이 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해되면서 황 관련된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는 냄새인데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안에서 나는 냄새 또는 이 구강에서 나는 냄새 또는 비염이나 편도염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냄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입냄새의 원인은 이제 보통 우리 입에도 세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제 분해하면서 거기에 만들어낸 황화합물로 인해서 나는 냄새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이나 뭐 항우울증 약 뭐 이런 약마다 조금 입냄새를 발생시키게 하는 약들도 있으니까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강에서 나는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뭐 위가 안 좋아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은 혀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텅 클리너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인데요. 목 뒤쪽으로 집어넣어서 약간 반사적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까지 뒤로 넣은 다음에 3번 정도 이렇게 긁어내시면 되는데요. 하시고 나면 경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더러워. 저요? 아주 이미지가 있지. 어떻게 해요 이걸 여기서. 아니 제가 그래서 순간 망가지려고 이렇게 뜯으려고 했다가 안 했습니다. 네, 하루에 이제 뭐 한두 번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 이제 설태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양치도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양치를 잘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실을 또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치간 칫솔도 이제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워터픽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그린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충치 원인균이 되는 것들을 이제 99.9% 살균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에탄올이 없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자극이 되고 우리 구강 점막에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할 수도 있고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에탄올 없는 것들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 포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헹구신 다음에 계속 하시다 보면 좀 이런 냄새 같은 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이 라이소자임 이런 효소도 있고 이 세균을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항균 작용이 있는데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침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세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입냄새 증가.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도 떨어지거든요. 치주 질환이랑도 또 관계가 있거든요. 충치가 있거나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입냄새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부터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치주 질환이나 특히 이제 교정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도 지금 안에 교정 유지 장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음식물이 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링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아까 입냄새 자가 측정법 중에 뭐였냐면 이 혀 있잖아요. 이 설태를 그 일회용 숟가락으로 긁어서 뭐 몇 초 있다가 냄새를 맡아보래요. 근데 진짜 이거는 좀 깬다.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파서 맡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나고 있는데, 그죠? 네, 정확하게 진단.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건지 남을 통해서 들은 건지 내가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자가 진단을 한 거면 그래도 괜찮은데 남이 옆에서 야 너 입냄새 나 그럼 괜히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또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입냄새도 우리 몸의 어디 부위가 안 좋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냄새 구취도 신경 쓰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